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선전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출석 체크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2021년 12월 27일 오늘 이제 월요일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은 과연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형주 종목과 그리고 이제 코스피도 약간의 하락장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주파 여러분들, 증시가 하락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으면 그날의 증시는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이 외인들의 수급이 상당수 증시가 하락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주파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4분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당금에 대한 이슈를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배당금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외인들의 수급이 12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좀 이제 수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외인들도 삼성전자 배당금을 좀 의식을 하고 들어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살펴봤을 때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는 삼성전자를 매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팔던 외인들이 지금 이제 12월달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특별 배당금 이슈와 근데 사실 특별 배당금은 조금 이제 들어오기 좀 저는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여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배당금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외인들의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바로 그 동학개미, 그동안 이제 올해 한 해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 투자자들이 거의 600만 주주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월달 들어서 동학개미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 매도세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만큼 장기 투자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파 여러분들, 멘탈 관리와 주식 투자는 적립식 투자를 함으로써 복리 효과를 올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을 깃들인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이제 주식 투자를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이끌어주면서 항상 손을 잡고 한 방향으로 간다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시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오늘 제목, 그러니까 코스피는 닷새 만에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조정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3천선 아래로 또 다시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독세 이제 회피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바로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는 2999.5로 이제 0.43% 이제 하락장을 보였고요.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증시는 등하락을 보이다가 점점점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11년 12월 27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는 무려 5,233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도를 하자 고스란히 오늘은 외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인과 기관이 받아내면 보통은 증시가 상승을 했었죠. 그러나 오늘은 동학개미인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 매도세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외인들의 이제 수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날의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외인과 기관은 이렇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총 4가지로 나눠서 오늘 이제 코스피가 하락한 원인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올해 이제 양도세 이제 부과 대주주 요건에서 좀 제외가 됐기 때문에 1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까지는 매도 주문을 좀 체결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이제 양도세 회피성 매물이 나오는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19 네, 지금 이 코로나19 이제 확산세가 정말 악화가 되기 때문에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증시는 소폭 하락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에 배당락을 앞두고 금융 투자는 5거래일 연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수 추가 하락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는 28일, 그러니까 내일까지 배당락을 앞두고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한 개인 매도세가 좀 확대가 되면서 수급적으로 요인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4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계주요 증시 현황 한번 좀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3대 지수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상승장으로 좀 마감을 지었다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입니다. 네,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0.4% 정도 하락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뭐 이제 상해 종합은 소폭 하락을 했지만 중국의 상해 종합은 홍콩의 항생은 소폭 상승장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니케이 두드로는 0.37% 하락,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은 등하락을 보이긴 했지만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홍콩의 항생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으면서 0.13% 상승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네, 유럽 증시는 현재 그냥 이제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소폭 하락장을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대형주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흐름세가 좋지 못했습니다.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소폭 하락장을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런 이제 인터넷주도 좀 하락장을 보였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 뭐 기아차, 그리고 뭐 삼성 SDI 대체적으로 전부 다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그나마 상승한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고요. 0.12% 상승.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0.97% 상승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과연 오늘 어떻게 흘러갔는지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2,200원. 네, 그래도 오늘 증시가 소폭 하락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나마 8만전자에 잘 지탱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점점점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등하락에 대한 편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82,200원에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누가 매수하고 매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상당히 많이 매도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를 이제 12월 달 들어서 상당히 많이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오늘은 230만 주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외인과 기관이 받아냈습니다. 근데 요즘 시장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올려서 그런지 특히 증권사에서 상당히 크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150만 주 매수를 했고요. 이에 더불어 은행이나 보험이 매수를 했고, 그 외에 뭐 투신이나 종금, 연기금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오늘 증시를 끌어올린 것은 기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72,400원으로 0.5% 하락장을 보였고요. 장 초반 9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장의 흐름세는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00원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보통주와 비슷하게 오늘은 약간의 조정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삼성전자 우선주는 누가 매도를 했을까요? 외인들이 매도를 했을까요? 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타나면서 지난주와 연달아 이틀 동안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매도를 해 나가고 있고요. 외인들이 매도를 하자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인들은 이제 96만 주 매수를 했고요.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는 4만 5천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시나 이제 보통주도 기간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도 기간의 매수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증시를 지지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에서는 이제 증권이나 보험, 연기금이 좀 매수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투신과 종금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거의 공매도는 오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6,000주 정도. 여태까지 제가 봤을 때 역대급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때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거나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다 보니 이게 큰 돈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점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개미 투자자들은 힘들어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거나 요런 것들이 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야기가 아직은 좀 묻힌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화두가 되다가 좀 이제 묻힌 것 같은데, 네, 또다시 거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조대의 블록딜이 좀 우려가 된다며 8만전자는 다시 위태롭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에 메모리 업황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돌아오며 현재 상승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월달 1일부터 24일까지 무려 외국인은 2조 6천억이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삼성전자를 매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넘게 팔아치운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어쨌거나 현재 고 이건희 회장의 이제 부인인 홍라이 여사, 그러니까 전 관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현재 삼성전자 지분에 블록딜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의 영향은 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조 6천억이라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이제 팔기 때문에 증시는 약간은 눌러 앉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눌러 앉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은 위태롭다. 그러나 요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더라도 외인들의 수급이 또다시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긍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재용 부회장, 네, 6G, 그리고 정의선, 이제 이제 현대차 이제 회장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차, 그리고 이제 최태원 이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백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 업체마다 이제 사업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백신은 문재인 대통령과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청와대에 가진 이제 오찬 이제 간담회에서 이제 6G,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백신, 올레드나 TV, 수소 환원 제철에 따라서, 결국에는 좀 의견이 나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대통령의 모두 이제 발언과 그리고 각 기업 대표들의 인사말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다 보니 환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하듯이 돌아가며 기업별로 좀 이제 화두를 나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이제 5G도 아닌 이 6G, 이 6G를 이제 내부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간담회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네,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4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6G와 관련해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반도체 산업에 관련돼서 인력 양성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2022년도에 10만 전자 간다. 아마 많은 분들이 10만 전자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74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74조라는 것은 작년 이제 동기 대비 무려 20%나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영업이익은 15조,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5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작년에 비해서 20%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향 체킹을 좀 해봤고요. 선주평가자분들, 오늘 이렇게 좀 이제 증시가 조금 하락장을 보이긴 했지만, 네, 크게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시라는 것은 매번 상승만 하지 않고 그렇다고 매번 하락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항상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멘탈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댓글로 그러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